도쿄의 심장부 마루노우치의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유리와 강철의 성체 와타나베 그룹 본사. 그 빛나는 외벽과는 대조적으로 지하 3층 임시계약직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마저 힘겨워 보였다. 칸막이로 나뉜 비좁은 공간, 낡은 컴퓨터들이 내뿜는 미지근한 열기,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감을 지우려는 듯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청년 김민준, 23살. 덥수룩한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좀처럼 타인과 마주치지 못했다. 누가 봐도 어수룩하고 만만해 보이는 전형적인 괴롭힘 당하기 좋은 인상. 그것이 김민준의 철저한 위장, 그의 타테마였다. 어이, 김군, 이거 오늘까지 처리하랬지? 옆자리 정규직 사원 야마다가 서류 뭉치를 민준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턱짓으로 가리키는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움찔 어깨를 떨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야마다는 콧방귀를 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남은 모멸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음을 애써 눌렀다. 그의 시선은 잠시 창밖, 희미하게 보이는 본사 건물의 꼭대기를 향했다. 저곳 어딘가에 있을 남자, 와타나베 켄고 회장. 일본 경제계의 거물이자 존경받는 리더. 그러나 민준에게 그는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한 원흉일 뿐이었다.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작은 공장을 와타나베 그룹의 불공정한 계약 앞에 헐값에 넘겨야 했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 민준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상처이자 그가 이 지옥 같은 곳에 스스로 들어온 이유였다. 겉으로는 어리숙한 임시직 사원이지만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에는 사진 같은 기억력과 천재적인 분석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며 와타나베 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민 감시단체 그림자의 조력자 사토 케이코와의 비밀 연락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의 복수, 아니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을.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술렁이고 있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신기술 발표회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보안팀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용의자는 의외로 쉽게 지목되었다. 가장 최근 해당 파일에 접근했고 알리바이가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외부인에 가까운 임시계약직 김민준. 그는 곧장 보안과장과 함께 회장실 앞 복도에 불려갔다.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잠시 후 비서의 안내로 들어선 회장 집무실. 도쿄의 마천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와타나베 켄고가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온화해 보이는 미소. 그러나 민준을 향하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민준 군이라고 했나? 부드럽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 민준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이번 데이터 유출 건 자네 소행이라는 보고가 있더군. 와타나베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걱정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빛이었다. 자네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더군. 회사에 불만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도 발휘한 건가? 노골적인 차별과 비아냥, 민준의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와타나베 켄고의 손내였다.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 모습.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안경 너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와타나베는 코웃음을 쳤다. 결백 증명할 수 있나? 그의 눈빛은 민준의 변명을 한낱 발버둥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해고는 기정사실이며 운이 좋다면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와타나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증명하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진범을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리숙한 임시직 사원의 그늘이 없었다. 그곳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결의와 숨겨왔던 발톱의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순간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게.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민준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발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제 막 거대한 성체를 향한 그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손안에는 이미 와타나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첫 번째 균열의 실마리가 잡혀 있었다. 그날 밤부터 민준의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어수룩한 임시직 사원 김민준으로 동료들의 의심과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야마다는 보란듯이 더 많은 잡무를 떠넘겼고 다른 사원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민준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의 진짜 무대는 모두가 퇴근한 후 정막만이 감도는 지하 사무실에서 펼쳐졌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 민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두꺼운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낮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서버 접속 기록, 삭제된 파일의 로그 데이터,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와타나베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저했지만 민준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 앞에서는 조금씩 허점을 드러냈다. 찾았어. 새벽 옆 민준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삭제된 데이터 파일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IP 주소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와타나베 회장의 개인 비서인 스즈키의 단말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스즈키가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 리 만무했다. 배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준은 즉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사토 케이코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예상대로군.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높아. 스즈키 비서는 방패막이일 뿐 진짜 배후는 와타나베 본인이겠지.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해. 그의 개인 서버나 통신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겠나. 사토의 메시지는 냉철했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의 개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사토가 보내준 와타나베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와 알려진 취약점 정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침투를 시작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민준은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낮에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고 밤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디지털 흔적을 쫓았다. 그러던 중 같은 부서의 다나카 유키가 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다나카는 특별히 악의는 없었지만 조직의 분위기에 민감한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몇 번이나 김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라며 말을 걸어왔다. 민준은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지만 다나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신경 쓰였다. 저 눈빛이 동정심인지 아니면 의심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와타나베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준은 야간 보안 점검 시간을 틈타 서버실 잠입을 시도했다. 사토가 미리 해킹해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보안 카드를 복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순찰 동선 변경으로 보안팀과 마주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민준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서버에 소형 데이터 추출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서버에서 빼낸 데이터는 방대했다. 민준은 며칠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와타나베 켄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나 횡령 차원이 아니었다. 와타나베 그룹은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제일 한국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 출신 기업가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 기회를 박탈해왔다. 차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특정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심지어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민준 아버지의 공장 역시 그 수많은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데이터 삭제 사건 역시 와타나베가 직접 지시했으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증거, 스즈키 비서와의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록까지 확보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민주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다. 폭로의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와타나베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수많은 언론과 VIP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와타나베 켄고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리라. 민주는 사토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만이 아닌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를 향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당일, 도쿄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각계각층의 VIP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타나베 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 중심에는 단연 와타나베 켄고 회장이 있었다. 특유의 온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농담을 건네며 좌중을 휘어잡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타테마에는 오늘따라 더욱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 기술 지원 스태프 복장을 한 김민주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소형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었고 손안의 태블릿 PC에는 와타나베 그룹의 심장을 멈추게 할 디지털 폭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사토는 외부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민준군, 준비됐나? 이제 곧 시작이야. 귓속의 초소형 이어폰에서 사토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중앙 무대로 향했다. 사회자의 장황한 소개와 함께 와타나베 켄고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와타나베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와타나베 그룹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룹의 빛나는 역사와 눈부신 성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경쟁, 인재 존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많은 이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선적인 연극의 절정이었다. 민주는 무대 뒤편 통제실 근처에서 때를 기다렸다. 와타나베의 연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을 때 마침내 사토의 신호가 왔다. 지금이야. 민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미리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이 작동했고 순식간에 행사장 내 모든 스크린의 제어권이 민준의 손안으로 넘어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타나베가 우리 와타나베 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뒤편 거대한 중앙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그룹의 홍보 영상이 흐르던 화면에는 뜻밖의 영상과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와타나베가 스즈키 비서에게 데이터 조작과 김민준에 대한 누명 씌우기를 지시하는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떠올랐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와타나베는 등 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연설을 이어가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스크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다. 와타나베가 제일 한국인 기업가들에 대한 차별을 지시하는 내부 회의 녹취록, 특정 민족 출신 직원들의 승진을 의도적으로 막은 인사자료,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며 차별 정책을 유지하도록 로비하는 내용의 비밀 장부까지. 그의 추악한 혼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타나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급하게 외쳤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누가 장난치는 거야? 그때 무대 뒤편에서 민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임시직 사원이 아니었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단상 앞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던졌다. 안경 뒤에 가려졌던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와타나베 회장.
민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와타나베 그룹과 와타나베 켄고 회장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차별과 비리의 증거입니다. 그는 스크린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와타나베의 죄목을 논리정연하게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진실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폭로는 거침없었다. 그는 와타나베 그룹이 자행해온 소수자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했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단지 제일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합병당하거나 파산에 이른 중소기업들, 능력 있는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막혀 좌절해야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가 있었다. 제 아버지 역시 와타나베 회장, 당신의 탐욕과 차별 때문에 평생 일궈온 공장을 잃고 병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그 위에 당신의 성공 신화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연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몇몇 VIP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다. 와타나베 켄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났고 이성을 잃은 분노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그는 경비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 폭로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토가 미리 연락해둔 여러 언론사들의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가 현장의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그룹의 추악한 진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경비들이 민준에게 달려드는 순간 연 회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사토가 조직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연 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다. 차별기업 와타나베는 사죄하라. 와타나베 켄고를 처벌하라. 그들의 외침은 민준의 폭로에 힘을 실어주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들은 시위대를 막느라 정신이 없었고 와타나베는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사토의 목소리가 민준의 이어폰으로 다급하게 들려왔다. 민준군, 지금이야!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와! 민준은 마지막으로 와타나베를 차갑게 쏘아본 뒤 혼란을 틈타 무대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토가 보낸 다른 조력자였다. 그의 안내를 받아 민준은 연 회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던 호텔 연 회장은 이제 혼돈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으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막 일본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약속된 장소인 인근 공원의 어두운 벤치에 이르자 사토 케이코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민준군. 정말 대단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칭찬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사토는 그런 민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와타나베 켄고,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와타나베 가문, 그리고 그 뒤에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준에게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몰라. 민준은 USB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밝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그림자가 보였다. 자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복수심, 정의감,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편 와타나베 그룹 본사에서는 다나카 유키가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행사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민준이 남기고 간 메시지를 발견했다. 다나카 씨,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메시지 옆에는 와타나베 그룹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암시하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나카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와타나베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폭로는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와타나베 켄고 회장의 비리와 그룹의 조직적인 차별 행위를 대서특필했다. 존경받는 경영자의 추악한 이면, 와타나베 그룹 차별과 부패의 온상, 제일 한국인 청년의 용기 있는 폭로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넘실댔다. 와타나베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와타나베 켄고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그룹 본사는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권력은 민준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준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제일 한국인 청년의 손에 의해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오다맨 셈이었다. 민준은 사토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머물며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연일 보도되는 와타나베 그룹의 몰락과 사회적 파장을 보며 그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푼 것 같아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 와타나베 한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까? 사토는 그런 민준의 마음을 다독였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 민준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균열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 그녀는 민준이 건넨 와타나베의 개인 서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와타나베 그룹뿐만 아니라 일본 정재계의 다른 건물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토가 마지막에 건넨 USB에는 바로 그 단서들을 풀 수 있는 암호 해독키가 들어있었다. 와타나베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더 거대한 어둠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은 와타나베를 꼬리 자르기 하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할지도 몰라.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사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민준은 사토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섰다. 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토와 그림자라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고 그의 폭로의 용기를 얻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와타나베 그룹의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려왔다.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다나카 유키였다. 그는 고민 끝에 민준이 남긴 파일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 담긴 와타나베 그룹의 또 다른 비리 증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군, 아니 김민준 씨,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도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심 어린 용기가 담겨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의 작은 변화 역시 민준의 행동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실이었다. 민준은 다나카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확보한 자료를 안전하게 사토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나카의 증언과 자료는 와타나베 그룹을 향한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시간이 흘러 와타나베 켄고는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와타나베 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었으며 사회적 지탄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와타나베 가문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과 사토 그리고 용기를 낸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실은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 민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당하게 증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일본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하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자신감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토가 말했듯 와타나베 사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민주는 사토와 함께 그림자의 일원으로서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차별에 맞서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수많은 단서들이 남아 있었다. 그의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침묵하지 않는 감시자였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벽을 향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와타나베 켄고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다나카 유키를 비롯한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그의 방어 논리는 힘을 잃어갔다. 특히 민준이 법정 증언대에서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와타나베의 위선과 차별 행위를 고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자 상처받은 영혼들의 외침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와타나베 그룹의 조직적인 차별 실태는 더욱 상세하게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그동안 숨겨져 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준 아버지의 사례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재판은 단순한 기업 총수의 비리 사건을 넘어 일본 사회 내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었다. 민준의 폭로가 촉발한 나비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결국 와타나베 켄고는 횡령, 배임,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차별금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사회에 만연했던 기업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그 형량이 그의 죄과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본 사회의 거물이자 상징적인 존재였던 와타나베의 몰락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녔다. 와타나베 그룹 역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쇄신을 피할 수 없었다. 차별적인 인사 시스템과 기업 문화 개선을 약속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진행되었다. 물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남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분명했다. 민준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그림자의 일원으로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더 이상 잠입이나 해킹과 같은 비밀스러운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경험과 능력은 차별과 부조리에 맞서는 합법적인 싸움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소수자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와타나베를 무너뜨린 해커가 아닌 차별에 맞서는 용기 있는 활동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시작했다. 사토 케이코는 여전히 그의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와타나베 켄고 한 사람이 아니야. 그를 만들어낸 시스템, 그를 용인해온 사회적 분위기 그 자체지. 갈 길이 멀어, 민준군. 그녀의 말처럼 와타나베 사건 이후에도 일본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크고 작은 차별과 부조리가 존재했다. 민주는 사토와 함께 와타나베의 서버에서 발견된 다른 단서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그룹과 유착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 다른 대기업들의 담합 의혹 심지어 야쿠자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자료들까지 파헤칠수록 거대한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그들이 마주한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뿌리 깊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마음속으로 그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싸움은 다른 형태로 계속될 터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 묘소를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과 함께 미래를 향한 조용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는 멈추지 않을 터였다. 그의 심장은 정의를 향해 뛰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쿄의 빌딩 숲 사이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의 존재 증명 방식이었다. 다나카 유키는 와타나베 그룹을 퇴사하고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더 이상 불의 앞에서 눈 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 뿌린 씨앗은 그렇게 또 다른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세상은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김민준은 이제 25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하고 신중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이전의 불안함이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과 세상을 향한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의 핵심 멤버이자 여러 인권단체에서 신뢰받는 법률 및 IT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사건 이후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유명세를 경계하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목표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사토 케이코와 함께 추적하던 와타나베 그룹 관련 검은 커넥션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했다. 정계, 재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카르텔의 존재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었다. 민준과 사토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나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사토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림자의 비밀 아지트에서 만난 사토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준군,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든 것 같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민준에게 암호화된 보고서 파일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민준과 사토, 그리고 그림자의 다른 핵심 멤버들에 대한 누군가의 감시와 뒷조사 정황이 담겨 있었다. 배후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건드린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수도 있어. 어쩌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할지도 몰라. 사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민준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 아버지의 절망적인 모습, 와타나베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사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멈출 수 없습니다, 사토씨.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민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역시 자네답군. 하지만 이제부터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해.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강력할 테니까. 그날 이후 민준과 그림자는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활동 방식을 바꾸며 적들의 추적을 따돌리려 애썼다. 동시에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결정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은 단순히 또 한 번의 폭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번에는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한 방이 필요했다. 민주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암호화된 데이터 더미와 씨름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와 다가올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다. 그것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